알버커 수다일기 2-2화 갓생보다 갭생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화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갓생보다 갭생이 2화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또 저는 그 번아웃 오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 중에 또 다른 부분들은 엄청 공감하는데 이게 뭔가 감정이 계속 부정적으로만 흘러요. 이게 긍정적인 경험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해내지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던 일을 내가 너무 지치고 소진되니까 막 열심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한 2시간이면 했던 일인데 지금 막 3시간, 4시간이 걸려도 잘 안 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집중력이 자꾸 흐려지고 이 무기력한 마음들 그러니까 좀 힘을 내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딱 집중해가지고 막 하면은 금방 끝날 일인 걸 아는데도 일단 그냥 집중이 안 돼요. 힘이 없어. 맞아요. 이 무기력한 마음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속상하고 우울하고 나는 왜 이럴까 아까 말했던 그런 자책하는 마음 막 소진되고 근데 이걸 빨리 못하니까 내 일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부담감이 커지죠. 그쵸. 왜냐면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 나는 이거를 다 해서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것들이 충분히 원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의 나의 속도를 보아하니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완결선까지의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약간 얼기설기한 채로 또 그냥 눈 꼭 감고 넘기는 적도 있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마음의 찝찝함으로 남는 거죠. 그럼 이래도 되나? 또 다른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는 우울감도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무기력도 심했지만 우울감도 되게 심해지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삶의 의미까지 고찰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삶인가? 모두가 맞아. 이렇게 사는가?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가? 거의 약간 그냥 껍데기만 쓰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고 출근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뭔가 이제 괜찮은 척하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그냥 피곤하고 요새 좀 그냥 힘든가 보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회색빛이네 정도의 좀 지나면 그냥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수준의 약간은 좀 무뚝뚝한 가면 같은 거를 좀 쓰고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되게 사람들한테 다정한 말도 되게 잘하고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 힘들다 그러면 잘 도와주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나는 사실 내가 알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었던 나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계속 마주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의 저의 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어. 그럴 일도 없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번아웃이랑 이제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1년 정도 쉬고 나서 그 쉴 때 진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쉬면서 어느 날 거울을 봤거든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제가 진짜 무뚝뚝한 얼굴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우울하고 좀 어두운 것 같지 하고 웃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었어요. 미소를 지었는데 그 턱 여기 이렇게 웃으면 입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는데 그 근육이 너무 안 쓰였던 거예요. 너무 웃지 않았고 너무 이제 우울감도 심하고 무기력도 심한 기간을 오래 겪었더니 이 웃는 근육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 근육이. 거기서 또 놀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안 웃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웃는 내 얼굴에 느낌이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나는 좀 많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었구나라는 것도 그때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웃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웃고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그 근육이 나한테 이제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더 잘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걸 인지하고 며칠은 좀 막 웃는 연습도 해보고 물론 이제 그게 금방 이렇게 밝아지면서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좀 그런 저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번아웃이 맞아요. 왔을 때. 그러니까 번아웃이랑 우울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해진 수순처럼 찾아오는 번아웃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우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내가 번아웃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이거를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심각해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 상황이어서 이거는 퇴사밖에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퇴사를 이제 회사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어쨌든 뭔가 인수인계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컴퓨터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 저는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냥 막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워낙 안색이 안 좋고 되게 처진 채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정신과 한번 가봐라.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괜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연한 마음에 안 가려고 하다가 그 증상을 딱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을 깨닫고 가야겠다. 내가 버틸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내가 물론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게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굳이 숨길 일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요. 그때 저는 뭔가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럼요. 근데 가보면은 진짜 그냥 병원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요. 혹시 이제 물론 가보신 분 많겠지만 아직 안 가보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진짜 그냥 이비인후과 똑같아요. 정말 그냥 정형외과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정말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 그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그냥 몸 아플 때 물어보는 거랑 다를 뿐이지 네, 약 먹는 것도 똑같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정신과 약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갔더니 그때 제가 일시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을 느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일시적으로 잘 안 쉬어지는 거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우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우울제랑 불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내가 감히 나를 번아웃이라고 해도 되나라고 의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의심을 병원이 해결해 준 거예요. 왜냐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잖아요. 나는 약을 받을 만큼 아픈 게 맞았구나라는 거를 되게 조금 어이없고 슬픈 거긴 한데 남이 확인을 해주니까 내가 인정이 된 거예요. 나 아픈 거 맞구나. 나 엄살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래 나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픈 거 맞아. 사실 엄살 부려도 되는데 뭔가 저는 저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높은 나머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병원에서 당신 아픈 게 맞습니다 하니까 좀 뭔가 위안이 됐던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약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약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퇴사를 했다는 거는 저를 이제 저의 불안의 원인이었던 그 압박감이 어쨌든 사라진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 증상도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콤보로 이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퇴사하고 이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잠시 쉬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먹다가 이제 점점 이제 용량을 줄여가면서 끊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잘 끊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줄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때 한참 코로나 약간 막바지였어가지고 코로나 막바지에 제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그때 격리를 해야 했거든요. 2주인가 1주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격리를 하는데 이제 몸이 코로나 걸렸을 때 증상이 좀 나쁜 축에 속했어가지고 제가 저의 멘탈도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냥 뭐 아프다 이런 거였으면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낫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약간 그 롤러코스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로가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좌절감이 굉장히 상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약간 말짱 도루묵 되는 경험을 한 거죠. 나는 다 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나았잖아. 이거를 이제 그 코로나랑 같이 맞물려서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또 한번 크게 이 마음이 이렇게 좌절하는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번아웃 전후로 좀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프레님 이제 얘기 듣다 보면 저도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 받으면서 저도 거의 막 반알까지 막 줄여갖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다녔고 약을 먹었다라는 경험을 아는 친구들은 다 저한테 물어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나도 가보고 싶은데 가도 괜찮냐? 뭐 약을 먹으면 잠이 와서 일을 못 한다는데 괜찮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막 그리고 나는 뭐 한 번 먹으면 되게 오래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오래 약을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봐요, 친구들이. 그리고 뭐 언니가 다니는 병원은 어디냐? 나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는데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그 약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를 막 재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안정화를 맞아요.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착각을 다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나는 안 가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프레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의학과 가서 이제 약을 먹을 정도, 이렇게 뭔가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심지어 저는 약간 종교가 있어서, 이게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었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해결을 못한다는 거가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아까 그 프레님이 해줬던 예시가 너무 잘 맞는 게 아니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면 그건 내가 혼자 해결 못하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선생님 저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코 풀다가 코가 헐었어요 뭐 이러면서 콧물약 좀 주세요 아니면 치료해 주세요 하고 뭐 진짜 뭐 그 과식을 너무 자주 해서 뭐 위험 증상이 나타나서 자꾸 막 신물이 올라오면 내과 가서 선생님한테 나 속이 너무 쓰리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우울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의 어떤 적절한 진료랑 맞아. 약을 받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게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증상이 없다고 해서 다들 뭔가 정신의학과에 가는 것은 되게 나약한 선택이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편견들이 진짜 많은 것 같고 맞아. 근데 알고 보면 진짜 한 열의 영어도 제가 다녔던 그 좀 큰 회사 다닐 때는 진짜 한 층에 한 30명 있는데 30명 중에 그 각 팀마다 30명이 아니라 한 50명 있었구나. 50명 있었는데 각 팀의 절반씩은 다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아먹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되게 놀랐고 그거를 알고 나서 저도 병원에 가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게 더 쉬워지긴 했어요. 아, 나만 힘들어서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구나. 네. 프레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나 병원에 가야 되는 걸까라고 좀 뭔가 증상이 심상치 않은데 근데 약을 먹어서 나의 몸에 막 그게 막 그 증상들이 갑자기 막 다 막 드라마틱하게 뒤바뀌고 그러니까 드라마가 너무 사람을 잘못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약을 좀 꾸준히 복용을 하고 천천히 그 증상들이 나아지는 거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를 먹었다고 불안감이 100% 사라져서 갑자기 100% 나는 아프지 않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런 그건 기적이고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약을 꾸준히 먹으면 프레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약을 점점 줄여가서 결국엔 종료에 가까운 시점을 또 맞이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미루지 말고 그냥 맞아요. 바로바로 좀 가시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번아웃을 이제 왜 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좀 번아웃을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겨나갔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렌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둘 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강제 퇴사, 이게 뭐라 그럴까, 아무도 퇴사를 시키지 않았으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퇴사를 그쵸. 선택을 했고, 그렇게 퇴사를 하니까 사실 갭이어를 강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새롭게 이직을 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쉼이 필요하니까 둘 다 이제 갭이어를 가졌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저는 일단, 갭이어를 사실 가져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한 케이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휴직을 권했었어요. 그렇게 힘들면 휴직하고 좀 쉬다가 다시 오는 건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시기도 했었고, 뭐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 휴직에 끌리지 않았던 거는, 그러니까 휴직을 하면은 번아웃이 나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이 불안감,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나를 다시 추스르고 다시 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번아웃이 왔다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 적절한 쉼과 적절한 해결책이 주어진다면 사실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또 그 말은 반대로 누구나 이거를 좀 다시 가라앉히고 일상생활을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의 경우에는 그게 적절하지 않았던 게, 그래서 휴직이나 이직이 아닌 퇴사를 선택했던 게 결국은 진로 고민하고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단순히 일의 강도가 세서 일이 힘들어서였다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번아웃이 해결됐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계속 맞물렸던 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싶지? 어떻게 살고 싶지가 되게 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과 이 번아웃이라는 신체적 그리고 마음의 이 힘듦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끊지 않으면은, 만약에 내가 휴직을 했다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 고민을 똑같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내가 정말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인가? 라는 그 큰 물음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뭔가 혼자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고 에디팅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처음 1, 2년이 있었고, 그 후반에 이제 2년은 3년차, 4년차는 이제 사람을 케어하고 좀 이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전자를 할 때 더 뭔가 내 적성에 맞다고 느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는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나는 계속 후자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조직에 있으면은 연차가 쌓이면 아무래도 관리직이 되잖아요. 실무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근데 만약에 그게 어느 회사를 가도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애초에 회사라는 이 조직이라는 것과 안 맞는 유형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어떤 그 물음표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휴직으로는 안 된다. 이직으로도 안 된다. 이거는 한번 회사를 나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벼랑 끝에서 이제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퇴사도 있지만, 좀 그 번아웃이 좀 해결되고 나면은 다른 걸 좀 모색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번아웃이 되게 힘든 경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내가 지금 끊고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신호탄 같은 거죠. 뭔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나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일단은 퇴사를 했고,
확실히 퇴사를 하니까요. 많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여러분 퇴사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까 낫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 근데 그게 막 수월했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약을 먹고 약을 끊어가면서 느꼈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무기력을 생각보다 오래 겪었어요. 저는 그 번아웃으로 인한 무기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퇴사하면은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도 그 무기력이 꽤 오래 가요. 꽤 오래 가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죠. 퇴사를 했는데도 내가 무기력하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러려고 퇴사한 건가?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진짜 뭐 할 힘이 안 나서.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해. 라는 핑계라도 될 수도 있지만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와, 나 진짜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또 된단 말이죠. 생각이. 그래서 그런 되게 무기력한 시간을 꽤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는 그렇게 무기력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의 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나 할 만큼 쉬고 나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전에는 무기력하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 좋게 하고 샤워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눈 감고도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무기력해지면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요. 창문조차 열 수 없고요. 샤워는 진짜 약간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고 신발 신는 거 그것도 못해요. 그냥 진짜 일주일 동안 집에 그냥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되게 긴 충분한 쉼을 가지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퇴사하고 한 3달째였던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그렇게 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일어나서 이불 정도는 펼칠 수 있게 됐고 창문 열어볼까? 열어봤더니 공기가 좋군.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되고 샤워도 꼬박꼬박 하게 되고 그리고 가끔은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 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끝까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내가 비울 수 있는 만큼 바닥이 보여야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채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너무 머리 끝까지 모든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3달 동안 무기력하게 있었던 거는 그 머리 끝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다 비워내는 과정이었던 거고 물론 제 육체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렇게 비워내면서 회복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비로소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는 하나의 큰 회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속도를 그래도 조금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면은 소일거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꼭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한데 이 무기력에서 그래도 내 힘으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좀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3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 딱 2가지 했던 게 요리를 했고요. 뜨개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요. 요리도 진짜 막 엄청난 화려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재료로 사부작 하는 그 정도였고 뜨개질도 난생 처음 뜨개질을 그때 시작했어요. 너무 내가 가만히 있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은데 뜨개질이라도 해볼까 하고 시작했다가 거기에 무섭게 몰입을 한 거예요. 저도 뭐 하나 시작하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엄청나게 파는 습성이 있어서 근데 이 2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하던 일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기며 무언가를 쓰거나 이렇게 항상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다가 그래도 요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 앞에서 벗어날 수 있고 뜨개질도 사실 타이핑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날로그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내가 그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아니면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떤 행위와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는 것들을 하고 또 이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다는 성취감만 중요하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 와, 나 오늘 그래도 오늘 삼시세끼 내가 해먹었네? 라던가 아니면은 와, 나 그래도 오늘 요거는 내가 이 뜨개는 내가 완성했네? 라던가 요 정도의 성취감을 느꼈을 때 조금 더 무기력에서 좀 빠져나오기 조금 쉬운 발판을 마련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매끈한 벽을 내가 힘들게 타고 올라오는 거였다면은 요런 소소한 성취감이 있으면요. 그 클라이밍 하듯이 약간 이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구석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그렇게 퇴사 후에 한 3달 정도 걸리면서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수아님은 어떠셨어요? 그 프렌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갭이어라는 단어를 생각을 못했지 오래 쉬어야겠다라는 결정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할 때 저도 부장님들이 저를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렵게 이거는 나도 퇴사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거는 쉬지 않고는 이 시간에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어렵게 퇴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회사 지침에는 사실 3개월까지가 그래도 병가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해주겠다. 원래는 근데 안 되거든요. 이 정신적인 질환이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해줄 테니까 좀 쉬고 올래? 이렇게 했는데 3개월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3개월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6개월까지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은 이제 아예 사내 기준도 없었는데 해주시겠다고 한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6개월 순간 솔깃하긴 했어요. 6개월 정도면 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6개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6개월을 쉰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사람을 뽑지 않겠잖아요. 어디 6개월짜리 계약직을 뽑겠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있는 팀원들이 다 저의 일을 나눠 가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머뭇거리니까 6개월 쉬었는데 못 돌아오겠으면은 안 돌아도 돼. 그러니까 쉬는 게 어때라고 하는 순간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쉬었는데 못 돌아온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사실은 팀원들은 제가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버티겠잖아요. 저의 일을 나눠 가지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소아가 돌아오면 우리 옛날처럼 더 으쌰으쌰 열심히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버텨주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겠지를 기대하면서 그걸 버티지 사람들이 6개월 후에도 안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같이 했던 그 부서원들을 너무 좋아했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씁쓸함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도 않고 부담감을 쥐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의 부재로 인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혹 행여나 내가 그래서 6개월을 쉬었는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미안해서 출근을 할 것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은 거죠. 저의 성향이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이제 저는 6개월로도 그냥 부족한 것 같다. 1년을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사를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1년을 쉬겠다라는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게 갭이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좀 거의 길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쉼은 필요하겠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저도 나왔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거의 한 3개월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근데 그때 이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상담 선생님한테 제가 그것도 첫 상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퇴사를 했고 근데 퇴사했으면 일로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출근도 안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데 누워서 핸드폰밖에 안 해요. 너무 한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퇴사를 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그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쌓여와서 몸이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지금도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인을 보내는 거다. 근데 그조차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한심하다고 하냐. 쉬는 것도 열심히 쉴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쉬는 건지 자기한테 말해보려고 약간 이제 혼을 내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벙찐 거예요. 아,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굉장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 아,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막 쉬자. 내 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자. 한 날부터 진짜 릴렉스된 쉼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하루에 배가 안 고프면 막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뭐 잠도 자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자보고, 뭐 또 나가고 싶으면 산책도 막 혼자서 되게 길게 해보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프레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끝까지 비움은 그런 시간들을 좀 겪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마음껏 쉬니까 밖에도 나가고 싶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진짜 산책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산책이 저는 종종 사람들한테 나를 살려준 건 산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산책을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약간 우울한 마음이나 좀 이렇게 디프레션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바로 그냥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나게 환기가 되고 저는 그 독소를 빼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책을 다니는 과정들이 산책을 다니면 뭔가 내 안에서 계속 그 쌓여있던 불순물 같은 게 있잖아요. 노폐물이 아주 쫙쫙 이렇게 밖으로 음이온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또 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 같은 것도 많이 추스를 수 있었고 그래서 아까 그 프레님이 뭘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작은 것부터 해라. 저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무슨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 앞에 5분이라도 걸어라. 이거를 진짜 추천하고 싶고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산책을 하고 대체로 무용한 것들을 했어요. 저도 일이랑 상관없이 뭐 책 읽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책 읽고 그다음에 글쓰기도 해보고 제가 진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재즈 피아노 배우는 거였는데 이제 뭐 재즈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거 뭐 누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나이 돼서 갑자기 재즈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연주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미뤄놨던 뭔가 별거 아닌 거. 그리고 내 돈 내고 내가 좀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맞아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됐으면 잘했다. 선생님 박수도 쳐주시고 성인이 돼서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어릴 때는 피아노 혼나면서 배우지만 그럼요. 어른이 되면서 취미 피아노가 되는 순간 뭘 해도 칭찬을 받죠. 그럼요. 선생님이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이게 안 되셨는데 지금은 연습해오니까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다고 엄청나게 무한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뭔가 번아웃 상태에서 조금 약간은 회복이 됐고 좀 이제 마음껏 비우고 약간 채우는 시간은 그 프레님이 추천하신 것처럼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맞아요. 약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약간 돈 주고 칭찬을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좀 작은 것만 해도 성인 취미반은 선생님들이 아주 과한 칭찬을 해준다. 근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무용한 것들 저거 해서 뭐해? 사실 프레님 뭐 뜨개 해서 뭐해? 그거 뭐 뜨개 강사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좋아서 그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도 산책 뭐 무슨 대단한 숲 해설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산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꼭 이렇게 스펙 커리어, 돈 버는 거랑 관련돼서 뭔가 되게 성취적인 거?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이미 우리는 일에서 너무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일이랑 좀 반대점, 아주 대척점에 있는 어떤 좀 무용해 보이고 별거 아닌 거지만 나를 되게 행복해하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로 좀 일상을 채우면서 저도 회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 앞에서 말했던 것들, 나는 이래서 번아웃이 왔구나라는 것도 많이 정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심리나 좀 그런 예민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읽으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놓이게 됐고,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같은 것도 많이 정리가 되니까 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비슷한 상황에 왔을 때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다라는 것도 좀 많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쨌든 너무 매몰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간 게 내가 보통은 이제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번아웃을 겪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몰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서 이 일을 빼면 내가 남지 않을 것 같은 착각들이 맞아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일을 내가 성공시키지 않으면 이번 프로젝트를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뭐 내가 뭐 승진을 못하면 뭐 취직을 못하면, 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다양한 각자의 생애 주기에서의 뭔가 내가 이걸 못하면 실패야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죠? 꼭 일을 하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요리랑 뜨개였고 소아님은 산책과 글쓰기, 독서 그런 것들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서 일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면은 저는 그게 번아웃을 극복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은데 번아웃을 지나가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은 내가 나는 진짜 일 말고는 뭐 할 수 아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에서도 나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실 일과 아무 관련 없는 것에서도 나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맞아요. 그걸 잊는 순간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까먹는 순간 나는 이거 빼면 쓰레기야. 나는 이걸 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 나를 지탱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번아웃이자 갭이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나를 지탱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나를 그만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갭 2열을 보냈지만 꼭 2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달이든 몇 주든 뭐 일주일이든 하루든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면은 그때부터 번아웃에 좀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갭모먼트를 외치는 이유도 사실은 번아웃과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저희가 둘 다 이렇게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프리워커로 일을 하고 있지만 프리워커로 일한다고 번아웃이 안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프리워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번 프로젝트로 좀 돈이 모자라면 프로젝트가 몇 개를 겹치기로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내가 원치 않는데 원래는 요렇게 잘 블럭처럼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너무 이번에 프로젝트가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갑자기 근데 죄송한데 이거를 뭐 먼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시간이 막 내가 계산한 것처럼 안 되고 어그러지면 막 2중 3중으로 일해야 되는 때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든지 번아웃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아웃의 역치는 다 개개인마다 달라서 내가 봤을 때 너는 번아웃 올 것 같지 않은 수준이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내가 힘들고 내가 소진되고 내가 아프면 그건 번아웃이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고 번아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프레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 아닌 것으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뜨개질 할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라고 내가 뭔가 일 외에도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아주 작고 소소하더라도 그게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별거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이 갭모먼트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이랑 분리가 돼서 좀 나를 나답게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저희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이렇게 번아웃이 어떻게 왔고 왜 왔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힘듦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줬던 갭의 시간들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떠세요? 프렌님 오늘의 이야기. 사실 제가 이 번아웃을 겪었던 게 2022년 가을부터 겨울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2년 한 10월부터 한 23년 1월, 2월 이때의 이야기인데 시간이 나름 꽤 지났다고 이거를 복귀하는데 굉장히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잘 다시 꺼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어제 일처럼 또 생생하게 또 기억이 잘 나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말하면서 저도 좀 그때의 경험이 다시 또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이지?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부디 이런 질문이랑 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자책과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많이 했지만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거를 진짜 너무 확언을 드리고 싶고 옛날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그릇이 그냥 그랬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오늘 저희 시작할 때 갓생보다 갭생 얘기했었는데 되게 다시 생각해도 참 잘 맞는 문구인 것 같아요. 갓생도 좋지만 갓생만 외치며 매몰되기보다는 좀 적절한 갭을 가지면서 내가 번아웃이 왔다면 왜 왔는지 이걸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갭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얘기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수아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그 프렌님이랑 퇴사 시기가 비슷해요. 저는 2022년 9월쯤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옛날의 이야기에서 저희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괜찮을까? 그리고 너무 옛날인데 벌써 이제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랬었는데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저의 그 우울한 표정과 막 그 회색빛 얼굴도 생각이 나고 에피소드들도 하나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되게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좀 저희랑 비슷한 순간을 정말 버티고 계시는 분들한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때 너한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잠깐의 갭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절대 자책하지 말아라.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순간이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동일하게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갭 모먼트는 다시 번아웃이 오지 않게 하는 뭔가 비법이라기보다는 번아웃은 올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또 일을 열심히 최선을 안 다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일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또 어떤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희는 또 소진되는 어떤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갭 모먼트의 시간들을 가지면 이게 좀 소진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올라오고 또 충전이 금방 되고 또 힘이 생기니까 또 그 시간을 조금 더 전보다 덜 힘들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게 갭 모먼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갭워커 여러분들도 저희와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 시간이 끝나기를 저희가 너무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좀 갭 모먼트를 가지시면서 조금씩 이겨내라는 말은 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극복이라는 말 싫다고 하셨던 것도 저도 엄청 동의하거든요. 그냥 그 번아웃으로 좀 무거워진 어깨에 그 뭔가 이렇게 짐 같은 거를 하나씩 좀 이렇게 벗어보고 내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기운을 내시는 맞아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세요. 아까 저희가
끝까지 비워냈더니 다시 시작할 힘이 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저희의 번아웃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고 맞아요. 너무 그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워내는 시간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몇 달씩.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거를 좀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때 적절한 쉼을 스스로에게 처방해준다면 아마 그전처럼 몇 달씩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만 쉬어도 다시 원래 템포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더 자주 우리가 쉬어준다면은 더 갭 모먼트를 더 자주 가진다면은 아마 번아웃도 이전만큼의 아주 큰 덩치와 무게감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꼭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맞아요. 아주 묵혀둬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힘들었지만요. 일상에서 자주자주 갭 모먼트를 가진다면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번아웃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 분들 아니면 미래에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의견 오늘 저희와 함께 수다 떨면서 들은 생각들 여러분 일기처럼 자유롭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꼭 저희에게 의견을 안 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개버커 여러분의 뭔가 든든한 응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화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죠? 번아웃을 이제 겪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갭이어를 어떻게 겪었는지 각자가 이렇게 시도했던 이야기들 또 어떻게 나를 챙기면서 보냈는지 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갭과 관련된 아주 본격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다음 3화는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개버커 수다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